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 4편에 대해서 국민대학교가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후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학계 자체적으로 국민검증단을 꾸린 가운데 국민대 동문 또 교수들도 나서서 누가 논문을 검증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기준을 삼았는지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자, 의원님 지역구도 경기도 오산인데 거기도 비가 좀 많이 내렸죠? 예,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요. 예. 제가 이제 밤에 서울서 내려오는데 예. 한 4시간이 걸렸어요. 오산까지요? 네. 아. 내려오는 길들이 막혀가지고 고속도로를 탈 수가 없더라고요. 예. 아마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을 텐데요. 네. 이 비가 갑자기 사실 내린 건 아니죠. 예보가 됐습니다. 예보가 있었고요. 예. 그러면 미리 관계자들이나 뭐 경찰 포함해서 낮은 지대에는 물이 고이게 돼 있고 물이 고이면은 차가 잠수되고 통행에 지장이 있는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그 대처를 이렇게 못했을까? 아마 밤 12시 정도 가까이 돼서 이제 경찰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다닌 곳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런 아주 좀 아쉬움이 있고 시민들의 불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넉넉고 있었는지. 대통령 지금 자택에서 피해 상황 보고 받았다고 하는데 자택 그 부분이 서초동 뭐 그쪽이라서 침수가 됐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런 대응이 처음 같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강남에 있다가 경부고속도로를 타려고 했는데 뺑뺑 돌고 경부고속도로가 예. 이제 그 진입을 못해서 네. 분당으로 내려와서 이제 판교 쪽으로 갔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분당이 강남이 워낙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상습 침수 구역이죠. 예, 아마 강남에 예. 피해가 많았고 이제 강남 쪽에 이동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대 2번째 방문을 하셨는데 총장을 직접 만나신 겁니까? 네. 그 총장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총장님 면담을 요청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1차 면담을 하러 국민대에 갔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5분의 의원님이 가셨어요. 네. 근데 그날 이제 총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총장이 없냐고 그러니까 병원 갔다가 혈압이 높아서 대지에서 좀 쉬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주말에 쉬고 월요일을 다시 보자. 그래서 이제 어제 일정을 잡아서 다시 간 건데요. 예. 뭐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뭐 월요일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을 의도적으로 기피했다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어제도 총장님의 그 어떤 답변 태도라든지 네. 자세가 상당히 좀 특이했어요. 특이하다는 건 어떤 말씀이시죠? 그분 스스로 뭐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사학이라도 예. 총장한테 어떤 결정 권한이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통상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총장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못한다고 하면은 그 총장 위에 또 다른 학내 권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뭐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성과요. 예. 네.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을 둘러싼 지난 1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이게 논문은 마음만 먹으면은 한 달이면은 검증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대가 시효가 지나서 못한다고 했다가 교육부가 하라고 그러니까 한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결과가 뭡니까? 논문은 뺏겼는데 표절 논문은 아니라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일반적인 대학에서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국민대가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이런 과정에서 이탈했을 때 이게 총장이 어떤 정결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다고 그러면 이런 결과가 안 났을 텐데. 아, 그런 의미에서 예. 네. 특이하다, 특별했다. 예, 총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어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핵심이 이제 심사한 회의록을 갖다 줘라. 예. 그걸 이제 받으러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고요. 왜냐하면은 지난 금요일 날 배웠던 부총장님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건 못 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록이요. 예. 네. 그걸 뭐 달라 못 준다 하면서 1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했어요. 저희들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재안을 냅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의 이제 못 주겠다는 하는 말씀이 그 심사위원들 네. 이번 논문 심사 표절 논문 심사위원들 5분인데 예. 2분은 외부고 3분은 이제 내부 교수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분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총장이 그걸 보호를 해야 된다.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절충을 던졌죠. 그러면 좋다. 그분들의 이름을 지우고 그분들 이름 지우면은 뭐 그분들이 노출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분들의 이름을 지운 상태에서 제출해 달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름 지우고 해달라도 안 된다. 네.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든다. 그 말씀이시네요. 총장님이 총장이 아닌 것이죠. 총장이 거부하면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어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총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네. 그 5분의 이제 논문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표절 논문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그 5분이 이렇게 그 결정을 했답니다.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자는 의결을 하셨대요. 비공개로. 예. 네. 그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전 국민의 관심사인 네. 이 논문을 본인들 5분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정을 했으면 왜 표절이 아니라고 그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자.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는 승계수로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숨기는 사람들이 딱 관련자였고 국정농단자였어요. 네. 예, 처음에 최순실 전혀 모른댔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죠. 알고 보니까 네. 최순실하고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었고 최순실 지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일수록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거든요. 숨기는 네. 자가 범인인데 국민대는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것이죠. 자, 논문 내용도 보면 일반적인 또 학위 논문, 또 박사학위 논문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2007년도 국민대 제출된 아바타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보니까 뭐 궁합의 예시가 적혀 있는데 뭐 주목코인 남자와 키 큰 여자, 뭐 콧구멍이 큰 남자와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 이 좋은 궁합이다. 이런 게 박사학위 논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됩니다, 의원님. 그 학위 특히 이제 박사학위의 1차적인 전제는 예. 그 창의적인 건데요. 그렇죠. 예, 그 창의적인 것이 이 사회 공동체에 유익한 필요한 예. 어떤 수요가 있는 그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박사학위 논문을 봤어요. 쭉 봤는데 예.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 뭐 내용이고요. 어떤 뭐 남의 것을 뺏긴 여부를 떠나서 네. 저도 이제 뭐 젊은 시절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네.
다른 사람이 연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인용을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아무리 그 노력을 또 하더라도 표절 시비가 있기 마련인데 예. 만약에 책정을 하고 남의 것을 뺏겼다고 하는 게 명백하다고 그러면은 뭐 그거는 두말에 뭐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네. 물론 이제 뭐 논문의 내용도 부실하지만은 그 내용보다는 지난 1년 동안의 검증 과정을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증 과정이 주목해야 될 네, 부분이다.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사실 뭐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초등학생한테 이 논문을 주고서 지금 뭐 축대 이거 본인의 그 논문을 뺏긴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축대 이제 구모 교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논문하고 김건희 여사 논문 주고서 초등학생한테만 초등학생한테도 이거 판정해봐라 하더라도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백한 이제 표절 논문을 네. 이렇게 이제 꼬고 꼬면서 결론을 표절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마치 이제 똑같은 거예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뭐 그런 거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런 현상, 이런 터무니없는 현상의 본질이 뭘까? 네. 국민대 내부의 어떤 비민주적인 그런 학내 구조를 저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은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교수협의회가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문제 제기하고 예. 여기 대해서 입장을 설명하고 규탄하고 다시 심사하라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들의 명예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국민대에서 박사기 받은 분들이 죄가 도매금으로 이게 표절 의심 받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교수님들이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죠. 교수협의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네. 또 직원 노조도 국민대 명예 관련되기 때문에 보통의 직원 노조라고 그러면은 뭐 국회도 찾아오고 뭐 기자회견도 그럴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네요. 예. 예, 직원 노조 역시도 묵묵부담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반응이 저는 참 의심스러워요. 학생들요? 국민대학교 학생들요? 네네. 예. 가령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 학생들이 촛불 들고 네. 뭐 여러 날을 난리쳤지 않습니까? 보통의 이런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뭐 어떤 정의로운 행동할 텐데 학생회가 구성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지난해. 예, 그러니까 총학생장 후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 직원, 교수 이런 내부 구성원들이 여기 대해서 반응이 현재까지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국민대 교수회는 10일에 임시총회를 연다는 소식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예. 지켜봐야 되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총장을 네. 선출하는 게 5인의 복수를 재단에서 네. 5명 중에 1명을 이제 뽑는 구조인데 예. 5인 복수라는 게 한 2배수, 3배수는 몰라도 5인 복수는 뭐 재단이 뽑고 싶은 사람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총장, 그다음에 교수, 직원, 학생 내부의 이제 어떤 비민주적인 그런 구조, 네. 이런 비민주적인 구조를 통제하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번에 이런 그 부실 그 논문 심사 그렇군요. 이런 이제 논란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자, 법제처에 무슨 의뢰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법제처장이 또 좀 쉽지 않을 거다 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한규 법제처장이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국정감사까지 하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합니까? 그 법제처에 이 유권에서 의뢰한 그 자체가 예. 국민대가 지금 국민대라고 한판 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 법제처가 예. 특히 이한규 법제처장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알려져 있죠. 예, 최근에 이제 경찰국 관련한 법제처 해석을 적법하다. 그런 이제 공식 입장을 이제 내서 또 논란을 빚었는데요. 네. 이 어떤 것을 국민대가
해석을 어디 하려고 하냐면은 음흠.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공소시효가 지난 거라고 해서 네. 국민대가 심사하지 않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교육부가 논문 이 재검정 이것은 쉬어두지 말라고 훈령해 두었다. 그래서 국민대가 재심사해야 되는 거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재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 이러한 이제 국민대의 입장 예. 5년 지났다는 거 하고 교육부 이건 쉬어두지 말라고 훈령해 두었다. 요 두 사이에 어떤 이 이견을 법제처에 묻는 것이거든요. 네. 아마 뭐 내용은 이제 빤할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저는 뭐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문 얘기를 좀 했는데 또 교육위에 계시니까 박순애 장관 얘기도 하겠습니다. 좀 짧게 사퇴를 결국 했는데 앞으로 학제 개편안 논란 이거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 좀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자진사퇴한 게 아니라 경질을 한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본인의 뭐 그 이전에 그 임명되는 그 과정에서 갑질 논란이라든지 엄지 논란, 표절 논란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5세 입학 이 문제 가지고 폭발해 버린 거죠. 네. 그러면 본인이 사퇴하시면서 만 5세 취약 학제 개편 이 부분은 원칙에서 재검토하겠다. 다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지금 출범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큰 교육 정책의 근간을 수립하고 예. 국민들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 그러라고 만든 것이 법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제 개편 이런 문제도 국가교육위원회 이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쉬운 게 뭐 사퇴한 건 당연하고요. 예, 사퇴는 당연하고. 네. 예. 만 5세 취약을 포함한 이제 학제 개편 이것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위임하겠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는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